안녕하세요. 언제나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츠아트의 대원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계 최고의 영향력 있는 화가 탑 10 스타일 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우선 국내에는 스토리텔링과 어떤 컨셉추얼한 표현 방식이 요즘 핫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것을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사회적인 이슈를 전통적인 방식 또는 독창적인 표현 방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요즘 영상 미디어가 핫하다, 그건 꼭 해줘야 돼 라는 그게 없습니다. 작가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작품에 필요한 표현 기법이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정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폭넓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작가들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제 대표적인 작가 몇 명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카시 무라카미인데요. 다카시 무라카미는 그 오타쿠를 포함한 일본의 전통적인 서브컬처, 하류 문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사회 문제에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 문화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풍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니 세벨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어떤 육체의 미,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적인 미, 이것 대비 현대 사회의 어떤 아름다움의 기준에 대한 것, 이게 서로 상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비판을 자신이 모델이 돼서 거대 비만한 어떤 그런 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회화적인 방법으로 사실주의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떤 현 시대 최고의 구상 화가라고도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녀만의 독창적인 회화 표현법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라 워커, 흑인 여성인데요. 심플한 흑백 실루엣 기법을 창출을 하고 복잡한 시간과 공간 사이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아주 성공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작가는 어느 부분에서든 간에 빠지지 않습니다. 독일의 작가죠. 안셈 키퍼입니다. 안셈 키퍼는 현 시대의 어떤 대세 매체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미디어 아트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것이 핫하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기법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정통적인 어떤 회화에서 독창적인 표현 기법을 개발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적인 회화 기법에서 그만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독창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안셀름 키퍼는 독일의 어떤 역사의 그 정치적 문제를 통한 현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도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작품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작가죠. 다카시 무라카미, 현대사회의 서브컬처에 대한 풍자를 나타내는 작가인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무척이나 재미나고 아주 귀여운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다카시 무라카미의 이 경쾌하고 재미난 스타일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의 어떤 회화적인 어떤 작품이 아니라 좀 더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심지어는 만화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는 아주 독특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미난 스타일이 나오게 된 그 어떤 원인은 현대 사회의 어떤 대중문화의 어떤 암울한 면을 재치 있게 비꼬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작가입니다. 사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암울하게 표현한다, 격하게 표현한다, 그래야 될까요?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그 반대로 역설적으로 굉장히 재미난 이런 귀여운 캐릭터들을 사용해서 만화처럼 풍자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런 그림들을 그렸을까요? 아니, 그 이유는 저는 일본에는 지속 가능하며 믿을 만한 어떤 그런 미술 시장이 없다는 데 대해서 좌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미술 시장도 거품 경제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심할 정도로 리세션을 맞게 됩니다. 즉 침체가 되는 거죠. 미술시장 자체가. 해외 작품들을 선호하고 국내 작가들에 대한 작품들은 배타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했는데 이 점에서 굉장히 큰 좌절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화가로서. 그래서 이제 먼저 그는 서양 미술계에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일본으로 복귀하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미국이나 영국 다른 나라에 가서 작품 활동을 하고 전시 활동을 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유명세를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오겠다. 그런 아주 기발하고 영리한 화가로서의 전략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내 그림을 알리겠다. 그것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이제 그의 영향력, 어떤 착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영향력이 일본의 미술 시장에 새로운 유형으로서의 미술 시장 구축하는 데 영향력을 끼쳤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다카시 무라카미의 어떤 작품의 주제를 보면 일본 문화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국제적으로도 이제 신선하고 유효한 것을 창조하기 위해 일본 특유의 것을 소개를 합니다. 저 자신도 미국에서 그림을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보면 아무리 열심히 서양인들이 생각하고 경험을 해왔던 것들과 비슷한 류의 작품들을 그려봐야 감흥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상적으로 경험해왔던 한국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표현을 하자 현지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은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그들이 접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이국적이고 흥미로울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우리는 이미 갖고 있다. 뭐 그런 전략이 통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가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일본의 저급 문화, 서브컬처 중에 특히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만화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데요. 사실 일본 망가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핫하고 유명하죠.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을 오히려 역이용합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어떤 오타쿠 하위 문화에 초점을 들여서 자기의 작품에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카와이라는 어떤 일본의 귀여움을 아우르는 대중문화가 있는데요. 평평하고 고광택인 어떤 표면, 인형 같은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의 어떤 실물 크기의 조각. 지금 여기 이 사진들을 보시면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귀여운 고양이라든지 또는 이 만화 캐릭터 같은 것들. 이런 캐릭터들을 보면 일본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아주 독특한 서브컬처예요. 특히 이 만화를 보시면요. 이 만화는 우리가 많이 보던 만화들이죠. 그런데 굉장히 눈이 크고요. 또 코가 뾰족하고 얼굴이 갸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 같이 생겼느냐?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즉 문화적인 컴플렉스에서 온 그런 근원이 있는데요. 서양 사람들처럼 자신들도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한 그런 모습을 갖고 싶다는 어떤 신체적인 외형적인 컴플렉스에서 시작되는데요. 이런 컴플렉스를 통해서 만화가 굉장히 서구적인 독특한 이런 스타일의 그림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이 갖고 있는 서브컬처인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었죠. 그런 부분을 아주 적절히 이제 활용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니 세빌입니다. 제니 세빌은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최고의 여성 구상화가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상적인 작품으로 꾸준히 자기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니 세빌 같은 경우에 보면 살찐 비만 여성을 그린 대형 유화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작가인데요. 세빌의 어떤 작품은 만져볼수록 자 여기 보시다시피 피부, 뭐 해부학적인 한계, 형태의 그 그로테스크함에 대한 깊은 매혹과 페인트를 그렇게 다루는 능숙하면서도 직관적인 본능을 불러일으킵니다. 굉장히 그 선도 굵고요. 굉장히 뭔가 그 실제로 그 비만의 여성의 어떤 살을 피부를 직접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는 정도의 강렬한 화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빌의 어떤 그 기념비적인 여성 누드 작품은 천재적인 페미니스트의 작품으로서 평가를 받는데요. 이분도 페미니스트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 페미니스트이면서도 여성이 갖고 있는 아주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있음에 불구하고 이 전 세계적으로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완전히 탈피되고 새로운 아름다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뚱뚱한 여성들의 그림을 에너제틱하게 이제 그리고 있죠. 주제의 관심 초점은 이제 보는 관객의 눈을 완전히 지배하는 뚱뚱한 여성의 누드입니다. 그녀의 작품에 보면 자기 자화상도 많이 그려요. 자기가 모델이 돼서. 근데 그것을 뚱뚱한 여성을 통해 가지고 사회를 단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 제니 세빌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작품에서 뚱뚱한 여성의 몸을 통해 힘이 있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기도 하면서도 그에 대한 불안감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직설적 표현은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 즉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그림 내면에 들어가서 보는 관객들이 그것을 보면서 불편함,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뚱뚱해?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사색을 할 수 있게 자기는 표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 같은 경우를 보면 플랜이라는 작품인데요. 1993년작입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등고선을 몸 전체에 그려 누드에 세빌 자신을 묘사한 이제 자화상인데요. 세빌은 이제 육체 그 자체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 작품에는 추악하고 아름답고 혐오스럽고 설득력 없고 불안하고 신경질적이면서 죽었거나 살아있는 육체의 본질 그 자체가 스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다음은 이제 그 세빌은 전통적인 초상화에 대한 부정, 육체가 지닌 그 자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초상화들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든다면요. 중세시대 때 르네상스 때 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어떤 외면적인 부분에서의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글로리파이 시키고 아주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려서 어떻게 보면 약간 상상화라고나 할까요? 그런 면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도 초상화는 어떻게 여겨졌냐 하면 사실 그대로를 표현해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정말 똑같이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미화된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오히려 좀 더 자유롭게 에너제틱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이렇게 불편해 보이는 이런 육체이지만 이 육체가 사실적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즉 보는 사람에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함을 만약에 느낀다라든지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그 본질의 어떤 진실을 작가가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언어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 작품은 밀접 접촉이라고 하는데요. 1996년작입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그런 고정관념에 맞서고 도전을 합니다. 성형 재건 수술을 관찰한 후 이 경험의 폭력성과 고통을 자신의 작품에 표현을 하는데요. 인간 육체의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부정하는 그런 현대사회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을 꼬집은 것이죠. 자, 다음 주에는 독특한 화법으로 유명한 미국 흑인 여성 화가인 카라 워커와 독일 최고의 현대미술 화가인 앤슬럼 키프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현대미술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이 흐름이 우리나라의 현대미술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비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좋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께 공유를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